건강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세상에 그 우리 그 도산서원을 이렇게 선비문화수련원을 찾아주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 한 분이 제 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우리 그 겸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 회개할배 이야기는 남한테 제가 조금처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퇴계 선생 공부를 해서 논문을 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든지 깊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계 선생 아니더라도 이 선비라고 하면은 다 누구나 겸양합니다. 사실 겸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예절 도목이 아닌가. 그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걸 옳지 않다 이렇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겸양을 실제로 몸에 배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느냐. 말로는 겸양하면서도 일에 직접 다해가지고는 상당히 오만한 내가 누군데 겸양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계 선생의 겸양을 제가 꼭 집어서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조상 이 얘기를 제가 자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겸양이 별로 달가운 행동 양식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PR 세대다.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PR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PR 세대다 해가지고 아주 뻑이 있는 것이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요, 누구나 겸양을 하는 사람을 더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양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좀 못 알아듣네, 숙맥이네, 이렇게 당합니다.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적으로 뻐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병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 들어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퇴계 선생 겸양이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가가지고 꽃 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요, 아주 예의가 깍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 적어도 개방을 하든지 하면요, 한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좀 위에다. 이 죄는 이런 습관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도 좀 개명을 해서 남에게 솔직하게 자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뭐 오히려 덕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저도 아직 그 몸에 배기를 못해서 더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예. 경영 그 자체를 몸소 예 몸소 경영 자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희생정신을 들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누구나 자기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 희생하는 것은 이거는 별로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 세상의 위인들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한 몸보다는 사회 전체가 덕이 된다. 이렇게 할 적에 희생정신을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러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책은 저의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은 신문에 난 것, 또 어떤 책에 난 것, 이것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 저자한테 허락을 얻어서 제가 무료 고려 하나도 안 주고 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백만인 애국심리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책을 처음에 제가 발행을 할 적에 마음부를 찍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부를 가지고 돌리며 이 책 한 권 100명이 보십시오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런 독자가 이런 사람이 이름을 쓰도록 이렇게 돼서 돌아가면서 읽으면 한 권이 100명이 읽으면 100만여 명이 읽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제가 죽기를 각오함으로써 살아난 영웅 이순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종근 이사 이 얘기, 이런 얘기들을 나머지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런 분은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에게 그 혜택을 보이겠다. 이건 희생정신 사실입니다. 이게 돋보이는 희생정신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야 희생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너무나 희생정신을 가상하게 자꾸 들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 남은 희생까지 하는데 자기 희생까지 하는데 나도 뭔가 그 반쯤은 못 가더라도 내가 남에게 더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아량은 좀 가져야 한다느냐 이런 걸 읽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요즘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부 나를 위하고 하면은 전 인류가 스스로 내 위주로 내가 더 욕심을 더 많이 가진다. 그 욕심은 충돌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충돌이 싸움을 일받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적에
어디까지나 내 만족을 취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정도 한 70% 내지 한 80%만 성취하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정신까지는 강조를 안 하더라도 조금 내 욕심을 줄이는 방법 이것만이라도 가졌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저는 어떤 기사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토인비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오염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서 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딴 행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그 행성에 갈 때에는 지구에 살던 문화 딱 한 가지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인비 하는 말이 서슴없이 다원연코 그거는 한국의 가족 제도를 가져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요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합니다. 뭐냐 우리 거는 별로고 남의 것 신기한 것 이채로운 것 이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제도 대가족제도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공기가 고마운 것 공기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만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지내는 사람 없습니다. 물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물의 고마움을 물 먹을 때마다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우리의 대가족제도 좋다고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것도 일깨워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못 삽니다. 동물은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사람만은 혼자는 못 삽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서 살려면 사람질 하려면 나도 남에게 기여를 하고 남의 기여도 받고 서로 그렇게 공생생활 관계를 맺어야 사는데요. 이게 내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요즘 왕자, 공주 양육 방법 이렇게 사면요 이 세상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자, 공주로 키워진 자신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 이 세상에 용납을 못하고 낙오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에서요. 이 꼬마도이 아이 목동 이걸 초동이라고 그럽니다. 쪼매난 돈 없는 집에서 아이들 나머지 일꾼으로 보냅니다. 하고 크다란 속각과리라는 것은 소나무 가지 가지고 묶어놓고 이게 불 때는 거 아니고 산땅 끝은 속각과리하고 안 바꾼다 이랍니다. 왜 그러냐? 속각과리는 떼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요 꼬마도이는 자꾸 크면서
뗄감을 날라서 드립니다. 조그마한 집 이 계속을 하고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 이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요 이 대가 부호들 자제들 부자들 그집 자식 자제들 마구 흥청망청 사는데 부잣집 자세예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 부잣집 자세 3대 부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3대 부자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부자만 하면 못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대로 평소에 아주 가난을 생활로 느꼈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가는 경험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만 하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자병, 공주병만 안 들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대인관계가 원만한 인성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왕자, 공주로 기를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걔가 바깥에 나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가족 복원을 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전부 그게 시대가 안 됩니다. 이래 시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사람 이익이다, 덕이다, 이익이 남는다 하면 됩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한 집안에,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한 집안에 이 형제가 4형제, 5형제 이렇게 되면요, 맨 막내는 뭐냐? 맨 막내는 자기 일선밖에 없고 책임지는 윗선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내 한 몸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뭐 이런 얘기합니다. 내 존재를 아주 하찮게 쓸모없고 뭐 죽어도 별 상관없다. 이런 불끝에 나무 시끝에 앉은 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낙골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낙골당은 우리 친족 일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낙골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낙골당에 제가 들어갈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대종손이 산을 수백 정보 근천여 정보 가지고 그래 낙골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조상을 여러 대를 모셨고 해서 조상을 모셔본 사람은요, 자손만대 어떻게 이 집을 이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염두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이 많으면은 일을 벗어나는 것 그거만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일을 적게 만들고
산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낙골당을 만들어서 제 이후로 낙골당에 쭉 들어가면요. 만 년을 가도 낙골당은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좀 일을 줄여야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가진다 그러면 좀 무리입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이 설 지내고 추석 지내고 난 뒤에는 이혼율이 오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사 때문에 그런다 이래요. 제사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자손이 많아가지고 제사를 아주 엄청나게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제사를 치렀다. 안에 요거 좀 갖다 줘. 제사를 치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사 치러놓으면 돌아간 조상이 한절음인들 맛이나 봅니까? 다 헛일입니다. 그러면 뭐냐? 저게 제사 차리는 음식은 누가 먹느냐? 산 사람이 먹죠. 그럼 산 사람이 먹을 만큼만 차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차리냐? 이거는 뭐냐? 남을 보에는 시위입니다. 예. 자랑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잘 지냅니다.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조상을 받드는 마음 다 하는 거 그만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사도 그렇게 남 보기 위한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내가 조상을 받드는 마음으로만 제사를 지내면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일이 제일 적습니다. 제사가요, 요즘 모두 이 책에 나오는데 보면요. 차례를 희제사하고 똑같이 차립니다. 그러면 저희 집 같으면요. 차례를 지내면 부처님 조상이 있죠. 그 다음에 사대분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5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엄마가 있죠. 6상을 차려야 됩니다. 6상을요. 그 기체사 차리듯이 이렇게 다 차리려면요. 사실 허리가 후어집니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기제사는 기제사고 차례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차례라는 것은 뭐냐? 명절이 왔으니까 명절을 잊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를 몇 번이나 지냈냐 하면요. 아니에요. 우선 뭡니까? 불천이. 보름날 찰밥 제사 찰밥을 또 지냅니다. 또 이 하고는 앵도 나면 또 앵도 갖다 놓고 지냅니다. 또 여름에 유두나 칠석을 또 지냅니다. 그 다음에 추석 지냅니다. 또 중고 지냅니다. 또 동지 지냅니다. 또 그러면 7번을 지냅니다. 7번 지낼 때도요. 그렇게 우리는
저게 그렇게 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때는 떡국하고 뭐 과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 청월대학 오르면 찰밥입니다. 찰밥만 또 하고 뭐 저 국 정도 하고 지냅니다. 또 물론 저 과실 집에 앵두나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앵두를 익으면 저 자손이 미리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따라왔다가 그래 제사를 지내고 먹습니다. 앵두만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하고 국수지요. 밀가지고 국수 만들고 그 다음에 하과 외수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고 추석 때는 떡을 합니다. 송편하죠. 그 다음에 동지 때는 팥죽만 합니다.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면 힘이 안 듭니다. 예. 그런데 어디 보세요. 기제사에 이만한데 자 5상, 6상 차리고 그걸 지내고 그걸 많은 사람이 와서 농가라 먹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조상이 부담이 됩니다. 일 때문에 조상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조상은 항상 고맙고 제가 조상의 이 피를 이어가지고 뼈를 이어가지고 산 사람인데 조상을 위한다. 조상의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조상이 부담이 되도록 아이고 조상 몸살이나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반대가 돼. 왜 그러냐 하면 남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 잘 지냅니다 하는 어기는 이겁니다. 이거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요. 어느 자손이 가정 파탄이 나가지고 아주 결손 과정이 돼서 아이들 인생 망치는 그러한 가정 만드는 걸 즐거워할 조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조상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도 그건 뭐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조상에게 드린다. 이건데 이거 여부 전도가 됐습니다. 저건 이것도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바꾸면요, 누가 바꾸면 남한테 요것도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희 집에서 옛날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예,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리는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뭐 주셨습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을.